아침에 롱비치에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아, 저기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롱비치는 워낙 길어서 SS가 있거든요. 1, 2, 3, 4로.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 출구로 나왔는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아니면 차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4번에다가 주차를 했고요. 나오시면 이게 롱비치입니다. 우와. 여기는, 아, 저렇게 앞에 보시면, 예, 서퍼들이 동동 떠 있네요, 바다에. 서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산책을 즐기러 오는 사람도 있고, 해는 이렇게 떴습니다. 아침 8시, 9월의 롱비치 풍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날은 롱비치에서도 그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서퍼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차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주차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롱비치에서 토피노로 가는 쪽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어차피 토피노 가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이 비치, 저 비치 다 해변가를 탐험해 보실 거니까요. 이 해변가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썰물일 때 제가 가서 물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밀물일 때는 정말 물이 저 앞에까지 올 정도로,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이 다 드리프트우드라고 물에 떠내려온 나무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왔었을 때는 밀물 때 와서 요 두 사이에, 여기가 바닷물로 가득 차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수 없었던데요. 오늘은 마침 썰물이라서 이렇게 이 작은 바위산도 한번 올라가 봅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 보시면 또 높은 곳에서의 경치를 보실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토피노는 원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너머로 보이시는 쪽은 원주민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다 보면 레지던스 말고는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는 그런 사거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그쪽이 원주민 마을이라서 원주민 마을에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예, 잘 막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코비드 때는 이 해변가도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서퍼들이 정말 사랑하는 롱비치입니다. 근데 물이 정말 차가워요. 그래서 웨트수트 꼭 입으셔야 되고요. 진짜 멋진 태평양입니다. 제가 이 전날은 wolf and the fog라는 식당에 가서, 예, 혼자 또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 식당을 알게 된 이유는 책을 읽다가였습니다.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우아하고 지혜롭게 세월의 강을 항해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매력적인, 저자가 메리 파이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70대 작가의 나이 듦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인생 인터뷰도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토피노의 울프 인 더 포그라는 식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나와 남편은 일주일 동안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낸 웅덩이를 탐험했고, 불가사리와 말미잘, 소라게를 관찰했다. 저녁에는 태평양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활짝 열린 오두막 문 너머로 생생히 들려오는 바닷소리를 들었다. 아침이면 샌드위치를 만들고 물병을 채운 뒤 오래된 숲과 열대우림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는 평화로운 침묵과 수백 가지 녹색으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 몇 킬로씩 걸었다. 숲의 신선한 공기는 기분을 한껏 들뜨게 했다.
시간이 지나자 차츰 솔송나무와 가문비나무, 미송나무가 선명히 구별되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이 신성한 나무라고 여기는 적상목도 눈에 띄었다. 저녁 식사는 주로 작은 카페에서 먹었다. 때로는 야외 테이블에 앉았으며 가끔은 물가에 자리를 잡기도 했다. 도피노에 있는 울프 인더 포그 카페에서 식사를 했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하겠지? 책에서 내가 갈 곳에서 내가 할 것들을 이 작가도 경험을 했고, 그걸 책으로 써놓은 책을 내가 읽고 있다는 것은 참 재미있고 여행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작가는 우리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하겠지? 라고 했지만 저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했었네요.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롱비치, 도피노입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9월의 토요일 밤 저녁에 토피노의 이 카페에 다시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 문장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건강한 60대 중반 부부였고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토피노에서 보낸 그날 밤 우리가 느낀 노화의 부담은 가벼운 수준이었다. 우리는 삶이 주는 축복을 한껏 누리고 있었다. 우리에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원하는 책을 읽으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종류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 뿐이다. 오래 함께한 부부는 서로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굴 속의 여우와 같다. 일생 동안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힘들 때 보호해주고 위급한 상황에 함께 해줄 사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말로 채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가 주는 안정감은 마치 달빛처럼 신성하고 신비롭다. 명상 수행자 샬론 셀즈버그는 이렇게 썼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다. 40여 년을 함께 보낸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와서 느꼈을 작가의 느낌을 나는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아쉽기는 했었는데요.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과연 그냥 함께 오래 살기만 한다고 굴 속의 여우 같은 사이가 되는 걸까 싶기도 했고요. 정말 일생 동안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힘들 때 보호해주고 위급한 상황에 함께 해줄 사람을 핏줄로 연결된 사람 말고는 가져보지 못했지만 제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마치 달빛처럼 신성하고 신비롭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을 듯요. 좋은 하루 되세요.